하실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지금 강 대표님하고 엄청 많이 몰려오고 있어. 이쪽에서. 어디로? 아니 뭐 아무데나 오면 여기서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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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와. 야. 조심해요.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나오나?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연장이 없어져버렸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저?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될 거야. 위험해. 봤어? 나 합수했다? 합수했다고? 아유, 그때 어디 온 거잖아요. 그때 봤잖아요. 양년님 그러니까 서울에서 맞아. 후대자로 있고 그때 담당이죠. 네. 이걸 봐요. 네.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이재명이 간다로 충남 천안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님의 충남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관계로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자회견은 우리 기자분들 약속한 거라서 비가 오긴 하지만 짧게 진행하기로 하고, 마이크 없이 우리 후보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마이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야. 마이크 잡으면 안 돼요. 김진성 화이팅!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천안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권 의원입니다. 해운의 천안시 후보들과 함께 천안 승리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요거 좀 이렇게 들고 있어. 천안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이 승리하여 충남이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4월에 여러분의 승리를 믿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어떤 남자가 막 자꾸 뛰어다녀갖고.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민주주의 대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직접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책임지기가 어려워서 누군가 대리인을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성과를 내면 다시 또 권한을 주고 신임하고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또는 능력이 없는 걸 넘어서서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럴 경우는 권력을 회수하고 교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 부여된 권력으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신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되면 권한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임을 묻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과정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견딜만하다, 지금까지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맡겨도 되겠다 하면 다시 권한을 주면 되십니다. 그런데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입장을 바꿔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심판의 날 심판 제대로 해주시겠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는 그만두고 질의응답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마이크 없이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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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일정해야 돼. 지금 보면 정치 기사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 중에 다른 사람한테 장갑 안 쳐도 된다. 그걸 나한테
맞습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자의 권력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 날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 승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준비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에게 표를 달라, 즉 권력을 위임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충직하고 그리고 능력과 역량을 갖춘 자질을 갖춘 훌륭한 후보가 있으니 우리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번 자세히 돌아보세요. 국민의힘이 내놓은 후보 어떻습니까?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근처에 누군가가 출마하셨다는데 이채양영주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일 있으려나 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지금 저 하던 고속도로는 왜 그 국정 공간의 책임자, 그 책임이 있는 원인력 계세요, 저 누구더라? 김성동 다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양평 고속도로 인체가 못할 만큼 그 책임자들을 공천을 줘가지고 보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찌개 보셨어요? 양평 고속도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책임자 내가 좋은 일 있으려나 야, 찍어 문제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존중하는 태도를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이 멋지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무지개 떴다. 얼마나 됐습니까? 대표님 무지개 떴어요. 침략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조국에 가까운 조국 같아. 마부제. 대표님 오셨다고 말이지. 이 공동의 의문에 독약을 탄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 뒤로 가보자요. 그런데 무지개 떴습니다. 일본의 압제와 침략을 우리가 지적하고 반성해라, 책임져라 하는 것이 열등의식의 방법입니까? 이게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 되게 같지 않은 친했는데, 주장을 그죠? 하는 사람조차도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상징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공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실 말씀 나네. 무지개를 잡고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무지개가 문제예요, 지금. 책임을 물어야 무진장 하실 말씀 많아요. 이 정치를 못 차리면 주인 입장에서 야단치고 안 되면 회초리를 때리고 텐데 무지개다. 그래도 안 되면 좋은 일이야. 이거. 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잘 나오네.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해볼까요? 이 일에 대해서 대체 이 정부는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진짜 뭐가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어. 저 무지개도 떴다요. 무지개도 자기. 어제 실정에 대한 책임자들을 국민에게 대표님 뒤에 무지개 떴습니다. 열어보세요. 좋아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없이 여기는 정권은 해준 정권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실정의 책임자들을 온갖 피하는 계좌번호하는데 무슨 난조가 어떠느니 그 옛날 같아 보시네. 어떻게 공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무시하는 잘생겼다. 만약에 이 민주당 후보 중에 이 수없이 많이 언급되는 희한한 국민의힘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스베리하고 무슨 맛이에요? 라스베리하고 블루베리. 저도 주세요. 이거 아니 이거 드세요 하나. 아 여기 있어요. 박스. 이거 초콜릿이에요? 네, 초콜릿. 블루베리 초콜릿. 핀란드 거래. 가짜 뉴스와 꿈에 속을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아니야. 걱정합니다. 이를 막고 그걸 가려도 이렇게 위 그래서 5천만 개 말하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정치 멸치 골방에서 짠 그런 무치한 전략 거짓말 가짜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진실을 전파하는 행동에 나서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언론이고 여러분이 진실을 전파하는 주체들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4월 11일 심판의 날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몰빵. 몰빵이 뭐예요? 아, 아, 몰빵 나오라고. 몰빵이라면 알죠? 몰아서. 뭔 말인가? 우리도 기자주가 없어. 기자주가 잠시만요. 희망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불안하게 근처했어요. 안심하고 편하게 희망적으로 대답하게 정부가 대통령 여당이 좀 나서시면 어디 들어갑니까? 대체 여당 대표라는 사람들은 야당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는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게 어쩌면 정확한 말로 손을 뜯고 욕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할 일입니다. 야당이 그래도 발레 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여당이 하는 일 아닙니까?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방치하실 겁니까?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되시면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손잡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심판해야 바뀝니다. 맞습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행동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됩니다. 종의 길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길이 아니라 당당한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론조사 지원이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안 믿어요. 물론 소명적으로 그러면 잠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도도히 흐릅니다. 태풍 때문에 물살이 치고 파도가 일고 가끔씩은 역류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 바닥에 더도한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한 현실 권력조차도 권자에서 끌어내린 저력이 세계사에 자랑할 위대한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 역계 반장님 그리고 통합적인 장치 압수수색과 억압적인 형태로 법주고 위협할지라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행동할 것이다. 호경영 지시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위치하고 배신한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4월 10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평소에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하는 위대한 이 나라의 주인이다. 꼭 보여줍시다, 여러분.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당직자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마이크로 선거운동했다 그럴까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아까 못한 질의응답을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4명 후보 뽑았는데요. 네. 이 중에 뭐 전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결의 하나에서 활동했던 이력도 있고 좀 그 네 후보들이 진보당 네. 활동 이력이 있다는 걸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아까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해가지고 좀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후보 재추천도 좀 이뤄질 수 있는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젯밤에도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제가 충청으로 오기 전까지 제가 시간이 좀 늦었는데 역시 그 얘기를 논의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금 제가 원래 우리 후보님들하고 저녁을 같이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긴급 회의가 잡혀서 미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 두 분 당대표님도 계십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연합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만든, 또 함께 참여한 그런 당으로서 우리 공식적으로 이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우리의 의견을 아마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대외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점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사라져버린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다시 되찾는,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정말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 견해를 가진 모든 세력,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의 기대라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자의 정치적 지향들이 있겠지만, 정치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저희가 최초에 연합비례정당을 구성할 때 이미 서로 합의된, 정해진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작은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힘을 합치고 그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좀 민주당에서는 험지라고 구분되기도 하는 지역에 좀 지원 사격을 나서셨는데, 앞으로 뭐 대구 경북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방문하실 계획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이면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어느 지역은 민주당. 이걸 좀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역별 비례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비례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쪼개지면 소수 정당이 진입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러니 비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수 정당에게 특정 부분을 할애하는 그런 소수 정당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권역별 비례를 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아주 모멸차게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제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 저희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 선거도 역시 중요하죠. 근데 그 지역 중에 모든 지역을 제가 갈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당 지도부도 좀 나눠서 다니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격전지 중심으로 다니게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대구 경북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인 저희 열세 지역이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매우 슬픈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부산이나 뭐 울산, 경남, 또 충청, 강원 뭐 등등 가능한 영역,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전지 중심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단 한 표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로에 정세균 후보가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상으로 10몇 % 친다고 계속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20몇 % 가까이 정세균 후보가 이겼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전 총리가 출마를 할 때 2010년 선거죠.
여기저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18% 진다고 해가지고 소위 이 한명숙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아이고 뭐 어차피 졌는데 뭐 투표를 안 하나 이래서 포기하고 놀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개표할 때 보니까 17%를 지는 게 아니고 0.2 몇 %인가 소수점 이하로 정말 간발의 차로 지는 바람에 투표 안 하고 놀러 갔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전설 같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의도들이 일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말고 바닥에 우리 주변에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자분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격전지 좁은 격차가 있는 이 지역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다니겠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격전지에 계신 분들은 내 한 표로 승패가 결정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한두 분만 더 질문 받고자 하는데요. 그 여기 지역에 오신 만큼 좀 지역 기자분들께서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혹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할 테니까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선대위원장 인선이 나왔는데 네. 이제 향후 선대위 활동에 좀 어떤 거에 가장 방점 두고 좀 지휘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임종석 실장 대해서도 페북 글 올리셨는데 향후 임종석 네. 실장의 구체적인 역할 좀 맡기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대선과는 달라서 이제 총선은 각 지역에 이제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인 정치 지형을 중앙당이나 중앙선대위에서 매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선대위는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제 한 역할을 맡아주시겠다라고 해주셨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인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컨셉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그렇지만 통합과 혁신과 참여 그리고 심판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서 우리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선대위 구성을 통해서 선대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대식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또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선대위의 중심적인 역할은 좀 여유가 있는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여평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다 됐어요?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임종석 실장님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서로 협의해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우리 당원 여러분 또 후보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정말로 국민의 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쪽 국민의힘은 뭐 현역 불패, 중진 불사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진 분들이 4선 이상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울 만큼 많은 분들이 용퇴를 하시거나 또는 배제되시거나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출마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를 빼고는 뭐 경선에 지고도 뭐 탈당을 한다든지 또 질 것 같으니까 탈당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지는데 뭐 핑계를 대가지고 뭐 이런 분 몇 사람 빼고는 내가 비록 배제됐지만 내가 경선에 졌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당을 위해서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이 근처에 계시는
가까이 계시죠. 뭐 변재일 후보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배제됐는데. 물론 장기수 후보도 있어요. 뭐 많지요. 어쨌든 다선 중진으로 다시 당선되면 이제 국회의장도 될 가능성이 많으신 분인데 배제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안민석 의원, 뭐 저희하고 다 가까운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내가 비록 배제됐지만 당을 위해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도 이제 정말 예상과 다르게 경선에서 탈락하셨는데 역시 수용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선대위 중요 역할을 또 맡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위대함이죠.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연고가 있는 지역에 출마를 원했을 텐데 당의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백의종군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정말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 이 진통을 극복하고 다시 또 단일 대우로 통합된 하나의 진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임종석 실장께도 또 각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어떻게 기여할지는 또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이 정말 뼈를 깎는 제가 양승조 지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양승조 지사님은 이 천안에 출마하고 싶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출마해서 경선했으면 뭐 됐겠죠. 그러나 충남 전체 충청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라. 사지나 다름없는 공성 예산에 저희가 공천을 저희가 부탁드렸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또 수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충남, 충청 일대 선거를 이끄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또 맡게 되실 것 같은데 흔쾌히 또 그 점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제가 다시는 당대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물론 누가 다른 당이 하는 것처럼 자기 식구 막 꽂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행복한 일일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은 당규와 특별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 필요하다면 우리 가까운 측부터 소위 컷오프하고 배제하고 더 세게 제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인데 양승조 지사께서 공성 예산으로 가신 거 또 가주신 거 저로서는 그 말씀을 드릴 때 너무 가슴 아팠고 정말 살점 찢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승조 지사께서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도 한번 고려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 민주당 정말 국민의힘과는 다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환골탈태 정말 고통과 진통을 감내하면서 환골탈태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께서도 참으로 많이 아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네. 여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대표님, 저희 오늘 선대위 구성을 이제 약간 메머드급으로 좀 구성을 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으로 선대위를 구성할 게
유력해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당이 선대위 구성에서 많은 차이점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선대위 구성에서 어떤 식으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김부겸 전 총리님도 선대위원장이 되신 건데 김부겸 전 총리님이 통합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대위는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좀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 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언론인들은 자기 개인적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의견을 묻고 싶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십시오. 사적인 질문이 아니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많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의 품격을 참으로 많이 떨어뜨렸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많지 않은 신뢰를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그렇게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을, 그게 뭐야? 정말 저급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해관계를 놓고 충돌하는, 정말 옛날로 치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를 순화해 놓은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격렬합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심합니다. 서로 웃고 얘기를 해도 결코 속은 웃지 않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나라의 자원과 기회를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그걸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게 정치인데, 그럴수록 더 절제하고 더 품위 있게 인간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사람이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 하나로 결정을 하면 또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정치는 이 사회에 있어서 사람의 머리 같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무조건 한쪽으로만 가는, 한쪽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또라이라고, 사이코라고. 사고가 자유롭지 않은 거죠. 유연하지 않은 겁니다. 한쪽 외골수라고 하죠. 이 외골수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 방향을 끌어가는 게 정치인데, 없는 길을 만들어 끌고 가는 게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진짜로 감정 내놓고 싸우고, 저 국민의힘 또는 무슨 당 얼굴만 보기도 싫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증오를 해.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대화와 타협,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전쟁만 남는 거예요. 힘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경직돼요. 분열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내전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심리적 내전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낮에 야당 대표라고 죽이겠다고 연습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칼로 목을 찌릅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청소 해버리잖아요. 물청소해서 흔적을 없애버리잖아요. 체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장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적대감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경제 폭망 책임 물어야죠. 한반도 전쟁 위기 불러온 거 책임 물어야죠.
민주주의 파괴한 거 책임 물어야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결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서로 증오하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지역끼리, 집단끼리, 세력끼리 멱살잡이 하다가 나중에는 주먹질하다가 나중에는 더 극한적인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의 제1의 책무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한쪽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에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고 갈등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봉합하고 통합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제1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편을 갈라 싸우고 있어요. 제1선에 나와서 싸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정신이 피폐해져요. 육체가 나빠지는 건 견뎌낼 수 있지만 정신이 손상을 입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샜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뭐 선대위 구성도 그렇지만 후보들의 면면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났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돈 봉투 받아가지고 또는 뭘 받았다고 한 사람은 컷오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본인은 무지하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부친이 준 선물이었다. 부친의 친구가 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긴 받았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컷오프 했어요. 근데 봉투를 CCTV 보는 데서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집어넣은 사람 공천하죠.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막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배제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막말이 아니라 무슨 난교를 해도 어쩌고 저쩌고. 에? 제가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 이런 소리. 우리는 일본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 한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에 또는 행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온갖 국가 정책에서 실정을 했던 책임자들 과감하게 다 공천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패나 아니면 범죄 이런 걸로 문제되는 사람들 저는 가려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사면 공천하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유죄 확정돼 가지고 형 확정된 사람 사면해서 공천해요. 그뿐입니까?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하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 만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 윤석열 정권 심판벨트 이재명이 간다 충남 천안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제 도착하자. 어머. 넘어졌다. 끈이 있어. 조심해야지. 조심해, 여기 언덕이라. 여기 재밌네. 이런 재미가 있네. 앞에 잘 보호가 너무 조심하세요. 아이 심하게 넘어졌다. 장혜영이 너 찍을 때 내가 찍어주려고.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를요? 아니 이걸 뒤로 이렇게 했지만 뒤로 안 가네. 뭘 걸쳐가 나와. 뭐라고 쓰여 있어? 촬영이 뭐 완료되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던데? 자, 기다려달래. 촬영이 완료될 때까지. 촬영이 완료될 때까지? 난 손으로 가서. 위험하다. 몰빵. 됐다, 갑시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무지개 보셨어요? 예, 봤어요. 말씀하실 때.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우리 간요. 안 치셨어요? 유튜브? 유 골라라. 예? 아니. 초미TV예요. 초미TV? 초민팀. 저 나돌쌤님하고 옛날에 같이 하셨잖아요. 조인트요. 예. 네, 수고하세요. 그때 나돌쌤 유튜버하고 같이 조인트로 방송했잖아요. 우리 저기 칼국수한테 먹으러 갈까? 그러자. 그러면, 춥다, 추워. 자기 목이 어때? 괜찮아. 그렇게 귀여워도 됩니까, 대표님? 초민TV.